자, 1-1단원의 그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부분입니다. 자, 앞에 부분에 보시면 자, 옛 성현의 뜻을 기린 고전이나 그 다음에 역사서, 문학 작품이든 가릴 것 없이 이 첫 권 같은 경우 첫 번째 책은 첫 권은 어떻게 손때가 묻어 더러운데 자, 그런데 둘째 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권까지는 자, 다 깨끗하게 씻어 놓은 듯이 말끔하고 마치 다른 책과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다고 문제집 써놓고 나서 어떻게 첫 페이지는 아주 그냥 저기 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뒤로 넘어가면 거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 이걸 제대로 안 보네요. 자 그래서 자 뒷부분에서 독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뭐 학업이나 자, 공부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교양이나 문제 해결 또는 여가 또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인데 거기에 적합한 목적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글을 선택해서 읽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 자기에게 맞는 적합한 글을 읽을 때 그 선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네요.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살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검증받은 글인지.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독서 수준과 흥미에 맞는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는 아까처럼 그 첫 권만 읽고 나머지 책 그냥 버려두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독서 이력을 기록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는 이런 태도를 길러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이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은 이거 수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생물학자가 쓴 수필의 내용인데 자, 여기 책 두 권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독서가 삶에 미친 어떤 영향을 지금 소개한 글이고요. 자, 독서로 인한 어떤 내면의 변화 과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이 작가가 내면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깨달은 내 삶에 대한 통찰을 서술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 작가 최재천이란 분이 자, 유학 생활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뭐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동물의 왕국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와, 사자가 있고 뭐 호랑이가 있고 막 이런 걸 연구할 줄 알았어. 웬걸 갔더니 3년 동안 무슨 연구? 자, 기생충 연구를 했답니다. 그 현미경 아래 보이는 그 기생충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 공부하는 과목도 이거 수학, 생태학과 같은 자, 또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답니다. 아, 자기는 아까 여기 있는 동물의 왕국과 같이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날 것 같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연구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축산학과 있죠? 어떤 거예요, 지금? 뭐 여기서 소나 돼지 기르는 거 있죠? 자, 이런 이 학과 같은 거 어떤 교수님이 사회 생물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사회 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이 책은 바로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요, 사회 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자,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아, 이런 학문도 있구나. 자, 이게 강렬한 느낌을 받은 것. 자, 이게 첫 번째 화자의 내면이네요, 지금. 서술자 내면이 보이네. 자, 강렬함을 받았고요. 자, 191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온.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 때문에 윌슨 교수는요, 자, 물 세례까지 받을 정도였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당히 어떤 인기를 끌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 책이 이거 엄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저항감도 보여줬다는 거죠. 반발감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 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쓰레기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다 막 물 세례까지 퍼붓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비슷한 책이 없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거, 유사한 거를.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영국의 그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써놓은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꿔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는 못했대요.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대요.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만화책에 빠져가지고 거의 그 정말 빠져가지고 그 독서를 할 때 그때 그런 느낌이네요. 완전 책에 몰입해 있습니다. 자, 밤을 새웠습니다.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어요. 자, 세상이 그리고 어떻게 보였대요?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바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지금 자기는 봤습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작가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해답을,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답을 못 찾았었는데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대요.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어요.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이 DNA는 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목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야. 자,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바로 생존 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생존 기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도구야. 뭘 지키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DNA를 보존하기 위한. 자, 뒷부분에 갑니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려졌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바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책 전후로. 자,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곤 했어요. 완벽한 답을 못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얘기죠. 자,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섰던 것처럼 가지런해졌대요. 자,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확고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자, 희열까지 느꼈대요, 지금.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아. 특히 이 사회과학을 하는 둘이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왜? 자, 그 밑에 있는 거죠. 뭐 이 책에 말하듯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하고 산 거지? 그냥 DNA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그냥 몸뚱아리, 이거는 그냥 기계, 생존 기계에 불과한 거야? 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워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자,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야. 도대체 뭐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자, 이게 바로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그 근원적 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 바로 거기서 해답을 찾았단 말이야.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야릇한 기분까지 느꼈대요.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그 해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자, 여기는 이 작가는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이런 자기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되게 좀 많이 돌아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이 뭐지?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인 쇼펜하우의 책이나 또는 동양 사상에 심취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답을 못 찾았었어. 자,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했대요. 심지어 재수 시절에 니체니 그다음에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 든 것도 그 때문이었고, 또 어느 해 여름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요? 절에 스님을 만나러 갔대요. 스님과 그 인생이 뭡니까? 막 여기에는 삶의 본질이 뭐죠? 이거에는 답을 찾으려고. 자,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으며, 자, 또 글까지 썼네요, 직접.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그 맥락이었어요. 하지만,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찾았다, 못 찾았다? 결국 찾지 못했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홀감은 다시 뭐로 이어졌대요? 좌절감으로 다시 바뀌어버렸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의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느껴졌대요. 왜요? 모든 것의 근본이 유전자라고 한다면 그래, 난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 자, 저 사람은 또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고 사나? 자,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 아니야? 자, 이런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 좌절감에 빠지게 맙니다, 지금. 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고요.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고, 자, 인생은 모든 것이 한바탕의 꿈만 같다. 허무함까지 느꼈어요, 지금. 자,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자,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지금 유지가 될 테니까. 왜? 나의 유전자는 내 몸뚱아리에서 이미 끝나겠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또 몸뚱아리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세상은 계속 인류는 계속 갈 테니까. 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대요.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답니다. 자, 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리를 내립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이제 출발인데. 자,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런 게 아닐 거야. 자, 나는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지? 이걸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대요. 자, 바로 여기 있는 독서 방법, 주제, 통합적 읽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 자, 주제가 같은 다른 도서들을, 책들을 지금 어떻게 찾아서 읽는 걸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요. 자,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습니다. 그 책에 대한 또 주제로 뭐가 있으면, 토론회가 있으면 또 토론회까지 어떻게 해요? 직접 빠짐없이 거기 참석도 하고요. 자,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딱 하나, 바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다른 주제들이었고요. 끊임없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자, 바로 내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죠. 자, 뭐냐? 인간의
행동, 그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고,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대요. 자, 인간은 바로 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이죠.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바로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자,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바로 유전자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바로 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순간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문화의 힘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여태까지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허무에 빠졌던 것은 뭐 때문에? 인간은 그냥 DNA라는 어떤 유전자를 지금 지키는 지금 하나의 생존 기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결국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지금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를 보호를 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인간 스스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문화를 통해 더욱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뒤에는 또 항상 학생 몇 명이 나를 찾아옵니다. 자, 와서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옛날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누구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다른 학생들도 이 제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야. 자,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얼마 동안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자, 그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학생들이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놔버렸어요. 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을 거야. 이 세상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자, 이런 진정한 깨달음에 좀 이르렀네요. 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일들이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히 운명론자는 아니에요. 자, 물론 운명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충분히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체적으로. 난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학습활동 내려가시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내가 독서를 하며 느낀 점과 이 독서 이력. 자, 이걸 정리했는데요. 자, 재수 시절에는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이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죠. 자, 여기서 목적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학 시절에 자,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라는 책과 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두 책을 읽으면서 자, 각각 목적은 달랐어요. 자, 사회생물학은 내가 학업을 위해서 지금 선택한 책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새로운 학문을 접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자, 그러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읽었고, 자, 맨 처음에 거기에 대해 그걸 통해서 회의도 느꼈지만, 자, 나중에 삶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해소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다는 것.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이기적 유전자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읽을 때와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읽을 때는 달라졌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 책을 읽었을 때 황홀함을 느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인간이 어떤 유전자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자, 결국 시시한 존재가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자, 의미를 재해석하는 위해 자,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자, 기대감을 갖고 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